안녕하세요. 팔강터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시장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어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선전한다는 소식에 강한 흐름이 나왔고, 오늘은 또 이 민주당 후보인 이 조 바이든 또 강한 선전한다는 소식에 또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결국 시장 참여자들은 이 미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빨리 끝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경제에 초점을 맞춘 그런 모습을 원하는 것이 아닌가, 미 대선을 하나의 이 불확실성 해소로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또 시장에서 보면은 저도 지금 오늘 상당히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상당히 참 버거운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코스피도 이렇게 5일선과 갭을 크게 벌리고 21선을 갭으로 뛰어넘는 이런 상승폭이 나왔는데, 일단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외국인의 이 선물 매매 동향, 이런 것을 아침부터 체크를 했는데 오늘 장 후반까지 이들의 매수세가 만만치 않겠다, 주가지수를 돈의 힘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한 3종목 정도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 매매 동향,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1조 1000억 원, 그리고 기관이 4800억, 얘네들은 참 어디 저점 이런 거 없이 그냥 방향성을 잡고 그냥 대량으로 이 바스켓 매매로 대형주들 순매수로 그냥 프로그램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국인이 1조 순매수를 보여줬고, 또 선물에서도 7991억 원, 상당히 큰 금액을 선물해서 또 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 시장 자체가 시초가부터 또 종가까지 작은 파동은 있을지언정, 그렇죠, 시초가부터 계속적으로 이 검은색 라인이 주가의 움직임입니다. 이 외국인의 매수 동향, 장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상승으로 이어져 가는 모습이 보였고, 또 기관들도 계속적으로 매수, 이제 개인들만 차익 실현하는 1조 6천억 가량 이런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런 모습을 초반부터 계속적으로 지켜보면서 일봉 차트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은 이 수급적인 측면, 그렇죠,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또 개인들의 대량 매도,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수가 오늘 좀 반등하는 그런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어제 이어서 나올 수도 있으리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코스닥에서도 외국인이 2500억, 그리고 기관이 1400억 정도 또 양매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 코스닥 지수, 그렇죠, 지금 그렇게 봐왔던 이 하락 추세, 일단 추세대의 이 상단 라인까지 지금 머리를 맞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지금 미 선물이, S&P 선물이 1.35%, 그리고 나스닥 선물도 2.31%, 일단 강한 상승 흐름이 미 야간 선물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 시장도 정규 시장까지 연결이 됐을 시 이 미 선물과 함께 정규 시장도 강한 흐름이 이어질지 또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이 외국인과 기관의 강력한 매수로 인해서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업종별로 이슈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온도차가 나왔을 것입니다. 어제 트럼프가 우세하다고 했을 때 5G, 대북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강한 흐름을 보였는데, 오늘은 또 다시 바이든 후보 우세하다는 소식에 또 친환경 관련주, 그린 뉴딜 관련주, 이런 종목들이 좋은 모습이 나왔죠. 참 시장이 뭐 하는 건지 모르게 참 왔다리 갔다리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는 또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오르는 종목은 전일 대비 등락률 아니면 관심 종목에서 오르는 종목들은 항상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종목을 어떻게 매수 타이밍을 잡고 접근을 하는 것인가, 이것을 지속적으로 내 기준선을 갖고 계속적으로 종목을 분석을 해보시고, 그 기준선에 맞는 종목을 계속적으로 찾아내서 매매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당일에 매수하는
가장 간단하지만 강력한 매매 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금호 석유도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의 힘싸움이 벌어졌던 종목이죠. 그렇죠. 기관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데 외국인은 또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던 물량 이제 매도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관들과 외국인 손바뀜이 일어나고 이런 싸움에서 이제 역전이 됐을 때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이 83,000주, 외국인은 매도 수량을 상당히 크게 줄였죠. 그렇죠. 이런 모습이 나와서 오늘은 외국인도 이렇게 10만 주, 4만 주, 5만 주씩 매도고 나오다가 오늘은 1675주, 그래서 기관은 8만 주. 이렇다 보니 주가가 강한 흐름이 나왔죠. 외국인이 오늘만큼은 좀 손을 든 모습입니다. 이렇게 20일 이평선에서 이제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이런 종목 지수가 상승을 하고 일봉상에서도 20일 이평선이다. 매수는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분봉으로 들어가서 내 기준선을 또 잡아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뭐 1분봉이든 3분봉이든 저 같은 경우는 좀 병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1분봉 22평선 그것도 체크를 해서 밀리지 않으면 1차 분할 매수 라인으로도 활용을 하는데 지금 금호석유 1분봉입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안목을 길러주셔야 우리 선생님들도 다른 종목에서도 내가 관심 있는 종목에서도 이 라인을 지키는지 이것을 스스로 판단하고 매수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분봉 22평선 처음에는 어제 장이 마감하고 9시 10분 이전에 이미 3%가 넘는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이 종목도 2.23% 갭 상승, 갭이 나왔을 땐 갭 시초가를 지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따가 몇 종목도 볼 때 그 얘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3.68% 오르고 이제 조정이 나오죠. 눌림이 나오는데 1분봉 22평선을 이렇게 지켜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급등주도 마찬가지고 일반 종목도 이렇게 특정 이평선을 지지를 해준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저 같은 또 일반 개인들이 이렇게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매수 세력이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개인 세력이든 들어와서 이렇게 지켜준다는 것을 꼭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이 기준선을 갖고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1분봉 22평선 지지를 하고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면은 또 하나 또 3분봉으로 접근을 해본다고 했을 때 그렇죠. 기준선 매매를 했을 때 뭐 3분봉은 1분봉보다 좀 길기 때문에 최근에 장 초반에 3분봉을 갖고 매매를 했을 때 수익률을 크게 올리기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번 장 초반에 끌어올렸다가 장 종료까지 주가지수는 꾸준히 오르는데 이미 장 초반에 크게 올려놓고 횡보하는 그런 모습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1분봉을 꼭 병행을 한번 해보시면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3분봉 22평선 지지를 해줬다가 살짝 이탈을 하죠. 그렇죠? 이런 구간도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은 자 일단 기준선을 뭐 매수를 했던 하지 않았던 지켜보면서 이렇게 살짝 이탈을 했다가 빨리 회복을 해줄 때 이 3분봉 22평선이 우하향하기 전에 그렇죠? 이럴 때 빨리 회복을 해주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주가지수가 지금 우리 외국인 기관에 따라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지수의 움직임도 꼭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탈했을 때 지수가 함께 빠지면은 주가 이 종목도 20일 이평선 이탈하고 쭉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꼭 종목을 타이밍을 잡을 때는 주가지수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동향도 오늘 장의 방향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랬을 때 살짝 이탈하더라도 회복해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준선 매매를 할 때 시장의 움직임도 꼭 체크를 같이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강한 종목이라도 이렇게 먹을 자리에서 홀딩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나오고 그렇죠? 그랬을 때 3분봉 22평선 계속해서 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 후반에 살짝 이렇게 15분봉 22평선도 살짝 건드려주고 다시금 바운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 금호석유. 계속해서 기준선, 내 기준선을 어떻게 잡아볼 수 있을까? 이 하나솔루션도 20일 이평선, 어제 트럼프가 강함 선전한다는 소식에 이 친환경 관련주들 참 주식이 도박판 같습니다. 저가 11%까지 빠졌다가 또 8.6% 종가를 마감하고 오늘 또 바이든의 강세로 좋은 흐름이 나왔죠. 여기서 이제는 우리가 또 다시 3분봉 22평선, 그렇죠, 내 기준선이다. 저 같은 경우는 1분봉, 3분봉 22평선,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타이밍을 잡고 있습니다. 자, 시초가부터 이 종목 강하게 출발을 하였죠. 갭상승. 그렇죠. 46,000원. 이 라인쯤 될 것입니다. 갭을 떠서 46,000원에서 이렇게 시초가를 만들었는데, 이게 갭을 이렇게 크게 떴을 때, 이 종목을 접근했을 때 무조건 이 종목 7%갭 떴네, 상한가 가는 거 아니야? 덥석 들어갔다가는 매우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욕심을 줄이고 이 종목이 시초가부터 좀 오르더라도 일단은 지켜보고, 그리고 우리 또 기준선 매매가 그거잖아요. 그렇죠? 추격 매수가 아니라 내 기준선에 올 때까지 그 종목을 지켜본다. 특히 이렇게 시초가부터 갭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잠깐 올랐다가 쭉 빠지거나 또는 시초가가 고가 돼갖고 쭉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손실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초가가 고가로 크게 오르는 종목들은 꼭 시초가를 지켜주는지, 그렇죠? 이 종목도 46,000원대 시초가를 만들고 횡보를 통해서 시초가를 지켜주는 움직임이 나오죠. 그리고 내 기준선이 3분봉 22평선이다. 철저히 강한 종목, 상승하는 종목들 기다렸다가 내 기준선에서 3분봉 22평선 왔을 때 분할 매수 타이밍 또는 그냥 매수 타이밍 잡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좋은 흐름이 또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죠. 그렇죠? 뭐 다 먹지는 못한더라도 또는 뭐 홀딩을 해볼 수도 있겠죠. 오늘 워낙에 주가 지수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날까지 상승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15분봉 22평선 장 막판에 이렇게 한번 터치하는 이런 움직임도 나와줬습니다. 그렇죠? 각각의 뭐 10분봉 22평선, 뭐 5분봉 22평선 이런 것도 꼭 체크를 해보시고, 또 OCI도 하나솔루션과 유사하죠. 어제 이 트럼프 강세로 인해서 주가가 쭉 되밀렸다가 종가까지 쭉 태양광 관련주기 때문에 밀렸다가 오늘 또 유사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종목도 갭 상승이 나왔죠. 그렇죠? 이렇게 갭이 나오고 이 종목도 63,900원대, 그렇죠? 이때 이제 갭이 나오고 갭 시초가 갭이 나왔을 때 이것을 회복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초가를. 그렇죠? 그리고 계속 지켜봤더니 또 3분봉 22평선대, 그렇죠? 밀리지 않고 하락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오죠. 횡보를 하거나 21일평선을 지지를 하고 상승을 했을 때 타이밍을 한번 잡아보는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은 저도 오늘 좀 접근을 매수를 해갖고 지금 보유 중인데, 오늘 코스피나 코스닥 상승 흐름이 나왔지만 일봉상에서 상당히 이 갭을 떠갖고 오일선과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일단 이 종목도 조금 이렇게 안정적인 자리, 이렇게 5일선에서 크게 오른 종목이 아니라 21선 하단 라인에서 좀 상승하는 종목, 하락하더라도 크게 빠지지 않은 단기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을 좀 마음 편하게 공략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한국공사를 좀 선택을 하였는데, 일단 이 종목도 이렇게 기관들이 수급이 들어왔다가 다시 크게 밀렸죠. 그렇죠? 이 수소 관련해서 그런 모습에서 기관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는데 주가가 빠지면서 일단 매수했던 물량만큼 나온 물량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올릴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에 좀 접근을 하였고, 이 종목도 일단 지지하는 이평선 일봉에서는 이 30일 이평선을 지지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점대, 전고점대의 라인,
이 라인을 지지를 하면서 30일 이평선에서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좀 이 종목은 20일 이평선도 돌파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자리였고, 그렇죠? 21선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또 매우 중요한 이 240일 이평선, 저도 오늘 이 240일 이평선 대가 28,700원입니다. 이것을 머리 맞고 또 내려올진 않을지, 이것을 매우 주의 깊게, 241 이평선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계속 체크를 했습니다. 이런 종목도 이제 타이밍을 잡을 때, 저 같은 경우는 1분봉과 이제 1분봉 22평선을 먼저 체크를, 여기서 어제 장이 마감을 하고, 그렇죠? 항상 기준선, 내 기준선 매매, 1분봉 22평선, 3분봉 22평선, 그렇죠? 이런 라인대에서 더 이상 밀리지 않을 때, 이런 라인대에서 1차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3분봉을 또 한번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렇죠? 이 종목은 3분봉을 지지를 이쁘게 했다가, 그렇죠? 3분봉 22평선을 지지를 했다가 반등이 이제는 지지하고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한번 이탈이 나오죠. 그렇죠? 이탈이 나오고 다시금 회복해주는 과정, 여기가 내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평선인 3분봉 60, 그렇죠? 그것은 180분이니까는 10분봉의 22평선, 여기까지 내가 큰 손실이 아니라면 여기까지 열어두고, 또 주가지수가 좋은 흐름, 외국인과 기관이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으니까는 다시금 빨리 회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생각까지 가지고 있다면은 이제 홀딩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한 것들을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될 것이고, 일단 지수가 빠지는데, 일단 빠지는 종목은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종목도 지수의 움직임을 항상 머릿속에 갖고 계셔서 외국인과 기관이 큰 금액을 계속 매수 중이다, 회복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종합적으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일단 손절 라인을 뭐 3분봉 22평선 이탈했던 이런 하단 라인을 잡아서 이제는 이 라인을 계속 지켜주는지, 그리고 주가가 좋다면은 이것을 살짝 이탈하더라도 마이너스 뭐 2%면 마이너스 2%, 내 매수가에서 빠지는 종목 빠지지는 않는지, 그것을 이제 손절 라인을 주로 잡고 있습니다. 이미 머릿속에 그것을 잡아놨기 때문에 내 매수가에서 1% 정도 거의 빠지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계속적으로 주가지수가 계속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홀딩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매수했을 때 이미 매도 라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캔들의 라인을 할 것인가, 이평선 라인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매수가에서 마이너스 몇 프로, 2%면 2%, 3%면 3%로 할 것인가, 이것을 꼭 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 속에서 이제 3분봉 20선을 회복하고 지속적으로 3분봉 22평선을 지켜주면서 이렇게 반등이 계속적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28,700원대, 그렇죠? 241 이평선, 여기를 매우 중요하게 제가 봤던 그 라인입니다. 241 이평선을 돌파를 해주는지, 왜냐하면 매우 중요한 이평선이기 때문에 머리를 맞고 또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봤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좋은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 종목들, 또 뭐 보유한 종목 한 종목을 더 보면은 서울반도체인데 좀 일찍 매수한 건 아닌지 그 얘기는 5일 이평선이 좀 우하향을 하고 있어서, 그렇죠? 조금 더 시간이 하루 이틀 정도 걸릴 수도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매수해서 오르지 않으니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일단 일봉상의 추세는 상승 추세, 저점을 높여가고 고점도 높여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일단 기관들의 입질이 크게 들어와야 이렇게 20일 이평선, 그렇죠? 하향 이탈했다가, 그렇죠? 하향 이탈했다가 다시금 돌파를 할 때 이런 장대에 양봉도 나와주고 있는데, 일단은 저점 라인을 잘 잡아놓고, 그렇죠? 뭐 하단 라인 62평선까지는 좀 제법 크죠. 한 3% 정도가 아래 정도로 나온 걸로 봤는데 2.3, 거의 3%, 그리고
5일 이평선까지도 한 2% 정도 이런 식으로 일봉상의 하단 라인도 잘 잡아가면서 이 종목도 일단은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종목들을 보게 되면 장 초반부터 쭉 오르는 종목들이 뭐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빨리 이 종목을 뭐 1분봉을 통해서 열어놓고 뭐 타이밍을 잡는다던가, 그렇죠? 1분봉 22평선을 지켜주는지 또 3분봉 22평선을 지켜주는지 이 기준선을 내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시면은,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과 함께 이 종목을 접근을 해본다면은 급등하는 종목도 또 분할 매수하는 타이밍을 잡아볼 수 있을 것이고, 또 일반적인 수급주들도, 일반적인 종목들도 이러한 타이밍을 분명히 잡아볼 수 있는 그런 나만의 기준선을 만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나만의 기준선을 갖고 계셔야 여러 종목들, 오르는 종목들, 어떠한 종목들이든 접근을 해볼 수 있는 분명한 매수 기준 라인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